아빠가 못다한 꿈을 내가 이어주겠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아버지가 수연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가족에게 너무 잔혹했죠. 동양인들은 기술에만 치중해요.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는 어렵죠. 낯선 미국 땅에서 음악 선생님이 수연에게 던진 차가운 말들. 교실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수연은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해보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수연이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과연 수연의 손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연주가 수연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망 끝에서 피어난 희망에 관한 실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지만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12살 나이에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어머니와도 헤어져서 혼자 낯선 땅에 왔거든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꿈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조금 길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연의 하루는 언제나 피아노 소리로 시작되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알람 시계보다 먼저 들려오는 건 어머니 민정의 피아노 연주였죠. 수연은 눈을 뜨자마자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어떤 곡일까? 귀를 기울이니 쇼팽의 녹턴이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또 일찍 일어나셨네. 수연은 이불을 살짝 걷고 일어났어요. 발끝으로 살금살금 거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등을 곧게 펴고 손끝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죠. 민정은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노 선생님이었어요. 수연의 친구들도 모두 알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죠.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수연의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수연아, 일어났구나. 민정이 연주를 멈추고 돌아봤어요. 언제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녹턴이네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곡이잖아. 어서 와서 같이 쳐볼까? 수연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민정이 수연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함께 건반을 누르는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 따뜻한 것이 스며들었어요. 수연아,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기술도 중요하지만 감정이 더 중요해. 네, 엄마. 그때 욕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현우가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테너의 깊고 풍부한 목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아빠 목소리 정말 좋다. 수연이 중얼거리자 민정이 웃었어요.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 너희 아빠 처음 만났을 때도 노래 부르는 걸 보고 반했거든. 정말요? 정말이야. 그때 아빠가 무대에서 아리아를 부르는데 온 극장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 나도 그 순간 완전히 빠져버렸지. 민정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직도 그때의 설렘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죠. 우리 가족들, 벌써 음악 시간이야? 아빠, 목소리 진짜 좋아요. 오늘 공연장에서도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당연하지. 아빠가 누군데? 오늘 공연은 특별히 우리 수연이를 위한 거야. 현우가 수연의 뺨을 살짝 꼬집었어요. 수연이 깔깔 웃었습니다. 이런 아침이 수연에게는 너무나 당연했어요. 아버지의 노래와 어머니의 피아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라는 자신. 이 모든 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연도 피아노를 꽤 잘 쳤어요. 어머니가 선생님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죠. 처음엔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진지해졌어요. 수연아, 너 정말 재능이 있어. 민정이 수연의 연주를 듣고 말했어요. 진짜요? 진짜야. 엄마가 거짓말하겠니? 손가락 움직임도 자연스럽고 무엇보다 감정 표현이 뛰어나.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언젠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처럼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상상을 자주 했어요. 수연아, 다음 달에 전국 청소년 콩쿠르 대회가 있어. 한번 나가볼까? 민정의 제안에 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도 나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딸 실력이면 충분해. 그날 저녁 현우의 공연이 있었어요. 가족 3명이 함께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무대 의상을 보며 감탄했어요. 검은 연미복을 입은 아버지가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아빠 떨리세요? 조금. 하지만 우리 수연이가 보고 있으니까 용기가 나. 현우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아버지가 무대에 올라 첫 음을 낼 때 수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공연장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수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정이 수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빠 자랑스럽지? 네, 정말이요. 공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아버지가 무대에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수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공연 후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우리 딸.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왜요? 우리 가족 때문이야. 수연이와 엄마가 있어서 아빠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현우가 스파게티 면을 반쯤 흘렸어요. 민정이 그걸 보고 웃으며 닦아주었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미안. 너무 신나서. 수연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 휴대폰을 들었는데 현우가 면을 삼키며 말했어요. 수연아, 무대 위에서 멋있을 때 찍어야지. 민정이 그냥 웃었어요. 하지만 그게 가족 3명이 함께한 마지막 대화였어요. 몇 주 후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목을 잡고 아파했어요. 여보, 목이 너무 아파. 감기인가?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민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어요. 아니야. 이상해. 뭔가 다른 것 같아. 현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거칠고 쉰 소리였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후두암.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이라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빨리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연은 그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딸. 아빠가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현우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성악가에게 후두암은 정말 치명적인 병이었어요.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말에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들리던 아버지의 노랫소리가 사라졌어요. 어머니의 피아노 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슬픈 곡들만 연주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 아빠가 누군데? 금방 나으실 거야. 민정이 수연을 안아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수술날이 다가왔어요. 수연은 병원 대기실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민정이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목소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회복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말에 수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소리를 잃는다고? 그럼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건가요? 병실에 들어가니 현우가 누워 있었어요. 목에 붕대를 감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빠, 수연이 울먹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현우가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다고 입모양으로 말했지만 모든 게 괜찮지 않았어요. 치료 과정은 힘들었어요. 항암 치료로 아버지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줄었어요. 무엇보다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전에 그 아름다운 테너 목소리는 사라지고 거칠고 쉰 목소리만 남았어요. 아빠, 노래 한 번만 불러주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우가 입을 열었지만 나오는 건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냥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수연아. 아빠가 더 이상. 아빠, 괜찮아요. 목소리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어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공연 수입도 끊어졌고 어머니의 피아노 학원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여보, 어떻게 하지? 민정이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그런 말하지 마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현우의 건강이 점점 나빠졌어요. 암이 다른 곳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수연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던 그 마지막 날을. 수연아, 와봐. 현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아빠. 아빠가 못다 한 꿈을 너가 이어주겠니?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음악 말이야. 아빠는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지만 너는 피아노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현우의 손이 수연의 손 위에 올려졌어요. 약속해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네, 아빠. 약속할게요.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일주일 후, 현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연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게 꿈인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민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때 미국에 있던 이모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수연이를 미국으로 보내는 게 어때? 여기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치료비 때문에 힘들다고 들었어. 내가 수연이를 책임질게. 민정이 망설였어요. 딸과 헤어진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수연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수연아, 엄마랑 떨어져서 미국에 가는 거 어때? 엄마는 안 가세요? 엄마는 조금 있다가 따라갈게. 수연이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어. 수연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버지도 잃고 이제 어머니와도 헤어져야 한다니. 하지만 어머니의 힘든 표정을 보니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수연의 미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수연은 울었어요. 아버지의 시계 하나와 어머니가 자주 사용하던 악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연아, 미국에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네, 엄마. 꼭 성공해서 엄마를 모셔올게요. 공항에서의 마지막 포옹. 수연은 그 따뜻함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아빠, 엄마, 저 꼭 성공할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수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2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앞으로 펼쳐질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수연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 혜진이었어요. 어머니와 닮은 얼굴이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화장도 진했고 옷차림도 화려했어요. 이모. 수연이 가방을 끌며 다가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수연이 정말 많이 컸네. 언니 닮아서 예쁘다. 혜진이 수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이모가 앞으로 잘 돌봐줄게. 네. 수연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혜진이 말했어요. 여기는 한국과 많이 달라. 하지만 적응하면 더 좋을 거야.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넓은 도로, 큰 자동차들, 높은 건물들. 모든 게 한국보다 컸습니다. 수연은 창에 기대어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기가 내가 살게 될 곳이구나. 가슴 한구석이 싸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큰 집이었거든요. 2층 단독주택에 넓은 마당까지 있었습니다. 와, 이모가 사업을 좀 해서 그래. 수연이 방도 따로 준비했어. 현관에 들어서니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수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가슴이 다시 아려왔습니다. 언니가 보내준 사진으로 만들었어. 현우 오빠도 여기서 지켜보실 거야. 혜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빠,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방을 둘러보니 피아노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이가 피아노 좋아한다고 해서 중고로 하나 샀어. 어때? 고마워요, 이모. 하지만 수연은 피아노에 다가가지 않았어요. 건반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뭐하고 계실까? 아빠가 없는 집에서 혼자 괜찮으실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며칠 후 학교에 가는 날이 왔어요. 혜진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수연이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정말? 처음인데. 네, 진짜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모에게 폐를 끼치기 싫었어요. 학교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정말 큰 학교였습니다. 한국 학교의 3배는 되어 보였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갔는데 모두 수연보다 큰 것 같았어요. 여기가 맞나? 수연이 가방을 꽉 잡고 교문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아무도 관심 없었을 텐데 수연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교실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덩치 큰 남학생들이 지나갔어요.
그중 한 명이 수연을 보더니 친구들에게 뭔가 말했어요. 그러자 모두가 수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한 아이가 손가락으로 눈을 옆으로 당기면서 말했어요. 니하오. 다른 아이들이 킥킥거렸어요.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뭐야? 나를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수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빨리 지나갔어요. 겨우 교실을 찾아 들어갔는데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앉은 키 큰 여학생이 말을 걸었어요. 너 중국에서 왔어? 아니요, 한국에서. 아, 한국? 북한 말하는 거야? 아니요, 남한이요. 남한? 그게 뭐야? 수연이 당황했어요. 설명하려고 했지만 여학생은 이미 관심을 잃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수학 시간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칠판에 적고 물었어요. 누가 이 문제를 풀어볼까? 수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수학을 잘했거든요. 칠판 앞에 나가서 문제를 풀었어요.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역시 동양 애들은 수학 잘하네. 다른 아이들이 웃었어요. 수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칭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데 한 아이가 수연의 발음을 따라했어요. 땡큐, 땡큐. 과장된 억양으로 말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웃었어요. 수연은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는데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연아, 힘내. 스스로에게 말해봤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장 힘든 시간은 음악 시간이었어요. 음악실에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쪽에 피아노가 놓여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이 확 밀려왔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중년의 백인 여성이었어요. 금발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엘리자베스였어요. 수연과 눈이 마주쳤을 때 선생님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웃으며 인사했는데 수연에게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늘은 음악의 감정 표현에 대해 배워볼게요. 엘리자베스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음악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예술이죠. 그러면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수연에게는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기교는 좋았지만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연주가 끝나고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여러분,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감정이요. 맞아요. 감정 없는 연주는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수연 쪽을 힐끗 봤어요. 특히 동양 문화권 사람들은 기술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서양 음악은 감정 표현이 더 중요하죠. 수연의 가슴이 덜컥했어요. 동양인들은 수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하지만 예술에는 한계가 있죠.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아이들이 수연을 보는 게 느껴졌어요. 수연의 손이 떨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엘리자베스가 계속 말했어요. 물론 열심히 연습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는 어렵죠.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국에서는 피아노를 정말 잘 친다고 칭찬받았는데 여기서는 아예 가능성조차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복도에서 혼자 서 있는데 또 다른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뭔가 말했어요.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수연은 벽에 기댔어요. 여기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똑같은 풍경인데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일까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아, 학교 어땠어? 괜찮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진짜? 첫날 치고는 잘 적응한 것 같네. 수연이 억지로 웃었어요. 네, 다들 친절했어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빠,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이모가 들을까봐 소리를 죽였어요. 그때 방 한쪽에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어요. 일어나서 천천히 다가갔어요. 건반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한 음을 눌렀어요. 또랑또랑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연아, 포기하지 마. 아빠가 못다 한 꿈을 이어줘.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저 포기 안 할게요. 여기서 꼭 성공해서 엄마 모셔올게요. 그날 밤 수연은 처음으로 피아노를 쳤어요.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곡이었어요. 멜로디가 방 안에 퍼졌어요. 혜진이 문 앞에서 듣고 있는 걸 몰랐어요. 우리 수연이 정말 잘하네. 혜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수연의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며칠이 지났지만 학교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시선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떠들었지만 수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음악 시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엘리자베스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왔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해볼게요. 그녀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동양인과 서양인의 음악적 차이에 대해 실제로 확인해 볼 거예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음악에는 기술과 감정이 모두 필요해요. 엘리자베스가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어떤 문화권 사람들은 기술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죠. 수연의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엘리자베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우리 반에 아시아에서 온 학생이 있잖아요.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어요. 수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혹시 피아노 연주할 수 있니? 엘리자베스가 수연에게 물었어요. 저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릴 때부터 수학 공부하느라 바빠서 음악은 못 배웠을 수도 있겠네요. 교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혹시 할 줄 안다면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엘리자베스의 목소리가 도전적이었어요. 물론 기대는 안 하지만요. 감정 표현이 어려울 테니까. 그 순간 수연 안에서 뭔가가 확 치밀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연아, 포기하지 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도 느껴졌어요. 우리 딸은 할 수 있어. 수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해보겠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어요. 엘리자베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것처럼요. 정말요? 그럼 앞으로 나와 보세요.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피아노까지의 거리가 정말 멀게 느껴졌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애가 정말 칠 수 있을까? 아마 못 칠걸. 망신당하겠네. 수연의 귀에 모든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섰을 때 잠시 멈췄어요. 검은 뚜껑이 닫혀 있는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집에서 함께 연주하던 그 따뜻한 시간들이요. 수연이 피아노 뚜껑을 열었어요. 하얀 건반들이 반짝거렸어요. 의자에 앉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떤 곡을 연주할 건가요? 엘리자베스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쇼팽의 녹턴을 치겠어요. 쇼팽이요? 꽤 어려운 곡인데. 할 수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차가운 건반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첫 음을 눌렀어요. 또랑또랑한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교실의 모든 소음이 멈췄어요. 수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아버지가 들려주던 그 감정 그대로 연주했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올수록 교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웃고 떠들던 아이들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엘리자베스의 표정이 점점 바뀌었어요. 비웃음이 당황으로, 당황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수연은 계속 연주했어요. 한 음 한 음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어머니가 보고 싶은 마음, 외로웠던 지난 며칠의 감정들이 모두 음악이 되어 흘러나왔어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누군가 작게 와 하고 탄성을 내뱉었어요. 수연의 연주는 계속되었어요. 고음부의 아름다운 선율이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엘리자베스도 완전히 빠져서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비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어요. 여운이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명이 시작한 박수가 교실 전체로 번졌어요. 와, 대박! 정말 멋있었어. 소름 돋았어. 아이들의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수연이 의자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여전히 박수가 계속되었어요. 엘리자베스만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엘리자베스가 입을 열었어요. 제법이네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 잘 쳤다고 해서 실력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박수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여긴 교실이지 무대가 아니라고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엘리자베스의 말투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수연아. 뒤에서 누군가 작게 불렀어요. 곱슬머리의 여자아이였어요. 플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레이첼이야. 정말 멋있었어. 수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고마워요. 진짜 대단해. 나도 플루트 부는데 내 연주 듣고 소름 돋았어. 레이첼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여러 아이들이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야, 너 진짜 잘하네. 어디서 배웠어? 다음에 또 들려줄 수 있어? 수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어요. 점심시간에 레이첼이 다가왔어요.
같이 앉을까? 정말요? 당연하지. 내 친구들도 너 만나고 싶어 해. 그렇게 수연은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너 한국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 한 아이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쳤어요. 취미로 저 정도라고? 말도 안 돼. 아이들이 놀라워했어요. 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방과 후에 마이클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다른 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둥근 안경을 쓰고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수연 학생이지? 음악실에서 연주한다는 소문을 들었어. 네. 정말 잘한다던데. 혹시 시간 있으면 한 번 더 들려줄 수 있을까?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음악실에서 연주했어요. 이번에는 더 자신있게 칠 수 있었어요. 마이클 선생님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훌륭해. 사실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제안이요? 우리 학교에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있거든. 피아노 연주자를 찾고 있었어. 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혹시 관심 있니? 다음 주에 학교 축제가 있는데 공연을 준비 중이야. 정말요? 응, 내 실력이면 충분해. 어때? 수연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연아,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해. 해보고 싶어요. 좋아. 내일 방과 후에 음악실로 와. 다른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 집에 돌아와서 수연은 혜진에게 말했어요. 이모,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뭔데? 피아노 연주했는데 친구들이 좋아했어요. 혜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우리 수연이가 드디어 적응하는구나. 네, 그리고 오케스트라 동아리에도 들어가게 됐어요. 와, 대단한데?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잘했어, 수연아. 아빠가 자랑스러워. 아빠,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딸이잖아. 계속 힘내.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수연도 꿈속에서 웃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방과 후 수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오케스트라 동아리 첫날이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러 악기를 든 학생들이 보였어요.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까지 다양했습니다. 마이클 선생님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수연아, 왔구나.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게. 아이들이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봤어요. 레이첼이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제 그 피아노 연주 정말 대박이었어.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인사했어요. 바이올린을 든 키 큰 남학생 데이빗이 말했어요. 소문 들었어. 엘리자베스 선생님 표정 봤다며? 그럼 완전 당황했었어. 또 다른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자, 그럼 연습해 볼까? 마이클 선생님이 악보를 나눠줬어요. 수연이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모든 아이들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첫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일부야. 수연아, 피아노 파트 볼 수 있겠어? 네, 해볼게요. 수연이 악보를 보며 건반을 눌렀어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바이올린이 이어받고 첼로가 받쳐주었어요. 플루트와 클라리넷의 하모니까지 더해지니 정말 멋진 소리가 났어요. 와, 이거 완전 프로 수준인데? 데이빗이 감탄했어요. 연습이 끝나고 레이첼이 다가왔어요. 수연아, 너 정말 어디서 배웠어? 음악학교? 아니에요. 어머니가 피아노 선생님이셨어요. 와, 그럼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구나.
수연이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레이첼이 눈치를 챘어요. 혹시 슬픈 얘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요. 아버지도 음악가셨거든요. 성악가였어요. 레이첼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완전 음악 가족이었네. 멋있다. 수연이 작게 웃었어요. 아버지 꿈을 이어가고 싶어요.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너는 정말 재능이 있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방과 후 오케스트라 연습을 했어요. 수연의 실력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학교 축제가 다가왔어요. 드디어 공연 날이네. 마이클 선생님이 말했어요. 많이 떨리지? 하지만 우리 충분히 연습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수연의 손이 조금 떨렸어요. 큰 무대는 오랜만이었거든요. 공연 당일 체육관이 공연장으로 변했어요. 무대도 만들어지고 조명도 설치됐습니다. 객석에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가득 앉았어요. 수연이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혜진이 찾아왔어요. 수연아, 이모가 왔어. 이모. 수연이 달려가 안겼어요. 떨리지? 괜찮아. 이모가 응원할게. 네, 열심히 할게요. 무대에 오를 시간이 되었어요. 조명이 켜지고 수연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첫 음을 눌렀을 때 수연의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수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베토벤의 웅장한 멜로디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어요. 수연의 피아노가 다른 악기들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연주가 끝났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브라보! 누군가 소리쳤어요. 수연이 일어나 인사했을 때 객석에서 혜진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정장을 입고 우아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오케스트라에서 일하는 사라 윌슨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연주 정말 인상 깊게 들었어요. 특히 피아노가 훌륭했어요. 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혹시 저희와 함께 연주해 볼 생각 있나요? 정말요? 네, 다음 달에 큰 공연이 있는데 청소년 연주자가 필요해요. 수연이 혜진을 바라봤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연락처 남겨주세요. 일주일 후 수연은 지역 오케스트라 연습실에 있었어요.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프로 연주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긴장하지 마. 너라면 할 수 있어. 사라가 격려해줬어요.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됐어요. 프로 연주자들도 수연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 잘하네. 바이올린 수석이 말했어요. 감정 표현도 뛰어나고 기술도 완벽해. 수연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연습 중에 익숙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혜진이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어요. 이모, 깜짝이지? 이모도 여기 단원이야. 수연이 깜짝 놀랐어요. 이모도 음악가였어요? 응, 바이올린을 전공했어. 미국 와서 계속 연주하고 있었거든. 왜 말 안 해주셨어요? 수연이가 적응하기 전까지는 부담 주기 싫었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같이 연주할 수 있겠네. 그럼 우리 가족은 원래 음악가 집안이야. 드디어 큰 공연 날이 왔어요. 지역에서 가장 큰 콘서트홀이었습니다. 수연이 그 웅장한 무대를 처음 봤을 때 압도당했어요.
1000명이 넘는 관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와, 정말 크다. 처음이지? 나도 처음엔 다리가 떨렸어. 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무대에 오를 시간이 되었어요. 수연이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수연을 비췄어요. 관객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이 첫 음을 눌렀어요.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이었습니다. 웅장한 멜로디가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어요. 수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완벽하게 받쳐줬어요. 그 순간 수연은 느꼈어요. 무대 한편에서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을요. 잘했어, 수연아. 아빠 꿈을 이뤄줘서 고마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의 연주는 더욱 힘이 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관객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브라보, 브라보.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수연이 일어나 인사했을 때 객석에서 혜진이 박수를 치며 울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에서 수연은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봤어요? 응, 온라인으로 다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도 하늘에서 보셨을 거야. 엄마 곧 모셔올게요. 고마워, 우리 딸. 엄마도 빨리 가고 싶어? 그날 밤 혜진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말했어요. 이모, 고마워요. 이모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앞으로도 계속 연주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수연이는 이제 진짜 음악가야. 수연이 방에 들어가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조용히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그 곡이었어요. 멜로디가 방을 가득 채웠어요. 창문 너머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해냈어요. 아빠 꿈을 이어갔어요. 수연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수연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수연의 입가에 미소가 피어났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음악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언젠가 어머니와 함께 무대에 서는 그날까지요. 수연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정말 용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과 꿈이 수연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연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어요. 가족의 사랑,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수연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꿈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시길 바라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